천안 해녀한테 목숨을 비쳤다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해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저 며느리임을 알게 되는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의 꽃향기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어머님의 75세 생신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준비한 전복죽이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 거품처럼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어머니 오시기 전에 상차림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남편 준호 씨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이 대저택에 시집 온 지 30년 하지만 아직도 이 넓은 주방이 낯설기만 합니다. 제주 바닷가 우리 친정집 부엌보다 10배는 넓은 이곳에서 저는 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어리둥절합니다. 아버님은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응,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대. 어머니가 아침 식사는 따로 가져다 드신다고 하셨어. 시아버님은 작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로 거의 방에만 계셨습니다. 그나마 시아버님이 계실 때는 시어머니도 조금은 부드러우셨는데 요즘은 그 눈빛이 더욱 매서워진 것 같습니다. 엄마, 와, 전복죽이네.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그거. 딸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28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우리 딸은 제 유일한 편이자 위로였습니다. 그래, 외할머니 레시피대로 했어. 시할머니 생신상에 올리려고.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실까? 작년에도 엄마가 제주 음식 했다가 작년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도 정성껏 만든 갈치조림을 비린내 난다며 한 젓가락도 안 드셨던 시어머니. 하지만 올해는 달라야 한다고, 아니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윤정의 여사, 대한민국 10대 그룹 회장 부인이자 제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은백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그 날카로운 눈빛이 식탁을 훑어보더니 제가 준비한 전복죽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요? 차가운 목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주 전복죽인데요. 몸에도 좋고. 내가 언제 이런 걸 먹는다고 했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서연이가 나서서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넌 회사 갈 준비나 해라. 그리고 미진 씨, 나는 이런 천안 음식은 안 먹으니까 다시 차려요. 양식으로. 천안 음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평생 물질하신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귀한 전복죽을 천안 음식이라니. 어머니, 천안 음식이라니요. 이건 제 어머니께서, 그래, 당신 어머니, 제주도에서 물질하시는 그분 말이요. 우리 집안에 시골 해녀 출신 사돈을 둔 것도 창피한데 그런 음식까지 먹으란 말이요. 정말이지. 이 순간 제주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품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서연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딸의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회사 늦겠다. 엄마, 그래, 그만하라니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평생 바닷물에 들어가서 해산물이나 캐던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 준호가 그런 집안 딸하고 결혼한 게 내 평생 한이야.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30년을 참아왔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차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전복죽 뚝배기를 치우려는데 남편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미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런 집안 여자를 데려와서 이 모양이잖아. 남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생일날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는구나. 그래, 너희 어머니는 요즘도 바다에 들어가시나? 네, 78이시지만 아직도 가끔은 78배도 그 위험한 일을. 역시 그런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린 그 나이엔 호텔에서 차나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데 또다시 비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 출신을, 제 어머니를, 제 전부를 깔아뭉개는 그 차가운 시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누군가도 어머니께는 천한 사람이었을까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고 그 날카로운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도움을 주고받잖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나 방에 들어갈 테니 아무도 방해하지 마.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아, 왜 어머니를 자극해? 자극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시는데. 그래도 참아야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참으라. 늘 참으라고만 하는 남편.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제주의 파란 바다가, 그 바다에서 여전히 물질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답답한 대저택을 벗어나 제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이 서러움을 모두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출근할게. 힘내. 서연이가 나가고 남편도 회사로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주방에서 식어버린 전복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질에서 따온 전복으로 끓인 제주 바다의 정성이 담긴 이 죽을 시어머니는 천한 음식이라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위층에서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생각이 나서. 제주도? 아니야, 가기 싫어. 그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제주도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주도를 왜 싫어하시는 걸까? 그것도 다시는이라니 언제 가보신 적이 있다는 걸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와 제주도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 서러움이, 이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정말이지 제주로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생신 다음 날 시어머니는 대저택의 지인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강남 상류층 부인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저는 늘 그랬듯이 며느리로서 음식을 나르고 차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정희 언니, 75세가 되셨는데도 이렇게 젊어 보이시다니. 호호 과찬이에요. 다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부인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투명인간이 되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저를 무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 미진 씨예요.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부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 옷차림부터 손끝까지 품평하는 듯한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며느님이 참 소박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수수한 며느리도 드물죠. 한 부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소박하다는 게 칭찬일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골 출신이라 예절이나 격식을 잘 몰라서 늘 걱정이에요. 제가 30년을 가르쳐도 아직도 이 모양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가르쳐도 이 모양이라니. 어머, 시골이면 어디 출신이신데요? 다른 부인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주도요. 친정어머니가 해녀셨대요. 시어머니의 대답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작은 웃음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해녀요? 세상에 정말 특이하네요. 요즘도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 같은 거 캐는 할머니들 말이죠. 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 제 출신을 품평하는 그들 앞에서 저는 그저 찻잔을 꼭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돈 어른이 78인데도 아직 바다에 들어가신대요. 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그 나이에도 위험한 일을 하시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무식하지 않으세요. 바다를 읽고 물때를 아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 며느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네. 한 부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진 씨, 손님들 앞에서 무슨 버릇없는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를 무식하다고 하시는 건 됐어요. 부엌에나 가 있어요. 손님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말고. 부엌으로 쫓겨나듯 나왔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는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희 언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 집안 며느리를 들이셔서.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준호가 젊었을 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도 후회해요. 후회한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막내 아들 민준이가 의대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엄마, 또 할머니가 뭐라 하셨어? 아니야, 괜찮아. 거실에 할머니 친구분들 오셨구나. 엄마,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아빠한테 얘기해서 따로 살자고 하자. 민준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 들으시면 안 돼.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거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좀 그만 괴롭히세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이러세요?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니? 버릇없는 건 할머니예요. 맨날 우리 엄마 출신 갖고 무시하시잖아요. 외할머니가 해녀라서 뭐가 어때서요? 외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다급히 거실로 뛰어들어가 민준이를 말렸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방에 올라가.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 이게 뭐가 가족이야? 민준이가 발을 구르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인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저 애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언니, 우리 먼저 일어날게요.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부인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갔습니다. 곧 저택엔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미진 씨, 당신이 애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저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줘?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신가요? 3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인정? 뭘 인정받고 싶은데?
당신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제 출신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준호를 꼬셔서 결혼한 게 내 평생 한이야. 꼬셨다는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꼬셨다고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 씨가 먼저 저한테 다가왔어요.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청혼했다고요. 제주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준호가 제주도까지 갔었다고. 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준호 씨가 제주도 출장 갔다가 저를 만났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주도 그 망할 곳 왜 그때 안 빠져 죽었을까? 어머니?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에 놀라 다가갔지만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나한테서 떨어져.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주도에 무슨 됐다고. 아무것도 묻지 마. 그리고 당신 언젠가 후회할 거야.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걸.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주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불안해하시는 걸까?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이 집에서 영원한 이방인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참아도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제주도 해녀의 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 그때는 그분도 천한 사람이었을까? 이상하게도 이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주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도 궁금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주 어머니였습니다. 미진아, 잘 지내니?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또 그 집에서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라. 내 딸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언제 제주 올래? 전복 많이 따놨는데. 전복 얘기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내려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언제든 와. 내일 갈게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제주로 가야겠다고. 이 답답한 곳을 벗어나 잠시라도 숨을 쉬어야겠다고. 그런데 왜일까요? 시어머니가 제주도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자꾸만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나 제주로 향하는 1시간. 그 짧은 시간이 제겐 30년의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 상공에 다다르자 눈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의 바다. 제 고향의 바다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귀포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돌담과 감귤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진이. 어머니가 그물을 내려놓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우리 딸, 또 그 집에서 힘든 일 있었구나.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이 제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고등어 조림 해놨다. 어머니 집 부엌은 작지만 정겨웠습니다. 서울 대저택의 그 넓은 부엌보다 이곳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낡은 밥상 위에 올라온 고등어 조림과 나물 반찬들, 그리고 따끈한 흰쌀밥. 이게 진짜 집밥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요. 수저를 들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또 나를 무시하고 우리 어머니를 무식하다고 하고.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해라. 밥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전복죽 사건, 손님들 앞에서 받은 모욕,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주도를 싫어하시는 것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앉은 그 상자를 열자 낡은 전복 칼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50년 된 전복칼이다. 내가 28살 때 쓰던 거야. 칼자루에는 희미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Y, J, H. 이 이니셜은 뭐예요? 그때 내가 구한 사람 거다. 어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그러니까 1975년 여름이었다. 나는 임신 8개월이었는데도 물질을 하고 있었어. 그날따라 파도가 높았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여행 온 부부였어. 여자가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었는데 남자는 수영을 못해서 그저 소리만 지르고 있더라. 나는 배가 무거웠지만 망설일 수가 없었다. 임신 중에 그 위험한 걸. 그때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그 여자를 겨우 구해서 해변으로 끌어냈는데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인공호흡하고 가슴을 눌러서 겨우 물을 토해내게 했지. 어머니의 손이 전복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앰뷸런스가 와서 서울로 데려갔어. 남편이란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름을 묻더라. 그때 이 전복칼에 그 여자 이니셜을 새겨놓고 갔어. 언젠가 다시 찾아와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래서 다시 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왔다. 하지만 괜찮아. 사람 구하는 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겠니?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Y, J, H 윤정이.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어머니, 그 여자 이름이 혹시? 몰라. 이름은 못 들었어. 그저 부잣집 새댁 같아 보였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물속에서도 반짝거렸어. 진주 목걸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래도 인상은 남아있지. 날카로운 눈매에 도도해 보이는 얼굴이었어. 물에서 구해냈는데도 기품이 있더라. 그건 정말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구한 사람이 혹시 우리 시어머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니?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하지만 제 직감은 자꾸만 그럴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주도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 제주도라는 말만 나와도 불안해하시는 이유. 미진아, 이 전복칼은 내가 가져가라. 어머니, 이건 어머니 것인데. 아니다. 이제 내가 가질 때가 됐어. 누가 알겠니? 이게 무슨 인연의 끈이 될지. 전복칼을 받아들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구한 그 여자가 정말 시어머니라면, 그래서 생명의 은인의 딸을 그토록 무시하고 있다면. 어머니, 제가 물질 좀 배우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진아, 넌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평생 물질한 건 너 잘 키우려고 한 거야. 알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니 삶을 이해하고 싶어요. 다음 날 새벽, 어머니를 따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검은 고무옷을 입고 물안경을 쓰니 정말 해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숨 참는 거부터 배워야 해. 바다는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전복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78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고 강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물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일인데.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시어머니가 무식하다고 비웃은 이 일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저녁에 어머니와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노을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색깔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해요. 벌써? 더 이따 가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진아, 뭐가 됐든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인생은 다 인연이니까. 어머니도 그때 그 여자 구한 거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후회를 해? 사람 목숨 구한 건데. 설령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못되게 군다 해도 그때 구한 건 후회 안 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전복칼을 들여다봤습니다. Y, J, H. 이 이니셜의 주인이 정말 시어머니일까? 그렇다면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고 저는 은인의 딸인데 왜 시어머니는 저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걸까? 아니면 시어머니도 모르고 계시는 걸까? 자신을 구해준 해녀가 며느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내일 서울로 올라가면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전복칼이 풀어줄 50년 전의 비밀을. 창밖으로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듣고 자란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날의 파도 소리처럼. 서울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니 딸 서연이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출근해야 할 시간인데 여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서연아, 너 어떻게 여기? 엄마 혼자 보내기 걱정돼서 연차 냈어요. 할머니가 또 엄마한테 뭐라 하셔서 제주로 내려가셨다고 아빠가 그러던데.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외할머니 만나니까 힘이 나. 어머니가 서연이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외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제주에 내려와 외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했죠. 배고프지? 할머니가 전복죽 끓여줄게. 외할머니 전복죽이 최고죠. 시할머니는 그런 귀한 걸 왜 천한 음식이라고 하시는지. 서연이의 말에 어머니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서연아, 어른 흉보는 거 아니다. 외할머니, 저 엄마랑 하루만 더 있다 갈게요. 외할머니 집 구경도 하고 싶고요. 그날 오후 서연이는 어머니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그릇들, 그리고 벽에 걸린 옛 사진들까지. 외할머니, 이 사진들 언제 찍은 거예요? 서연이가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됐지. 내 엄마 어릴 때 사진도 있고 내 젊을 때 사진도 있고. 와, 외할머니 젊으셨을 때 정말 미인이셨네요. 어머니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미인이야. 그냥 바다에서 일만 한 해녀인데. 외할머니, 옛날 사진첩 같은 거 없어요? 더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다락방을 가리켰습니다. 위에 오래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먼지가 많아서. 괜찮아요. 제가 올라가 볼게요. 서연이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먼지를 털며 낡은 사진첩 몇 권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봐도 돼요? 그래, 봐라. 다 옛날 추억이지. 우리는 마루에 둘러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제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녀들의 물질 모습, 마을 잔치, 그리고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들. 서연이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사진 좀 이상해요. 1975년 여름이라고 적힌 사진이었습니다. 해변가에서 찍은 듯한 사진인데 어머니 옆에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이분들은 누구예요? 어머니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거. 그때 내가 구한 그 부부구나. 마을 사람이 찍어준 사진인데 잊고 있었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보니 젊은 시절이지만 분명 시어머니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매, 도도한 표정까지. 엄마, 이 사람. 서연이도 뭔가 느낀 듯 제 얼굴을 봤습니다. 시할머니 젊으셨을 때랑 너무 닮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외할머니, 이 사람들 이름은 모르세요? 글쎄, 서울에서 신혼여행 왔다고만 했지. 아, 그 남자가 명함을 줬었는데. 어머니가 다시 상자를 뒤적이시더니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아그룹 박성준 전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아그룹? 서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시할아버지 회사 이름이 동아그룹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회사가 동아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성함도 박성준. 서연아, 이거. 엄마, 잠깐만요. 서연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그룹 박성준 1975년 찾았다. 엄마, 여기 기사 보세요. 1975년 7월 동아그룹 박성준 전무 신혼여행 중 부인 사고로 입원. 기사를 읽어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중 부인이 파도에 휩쓸려 위급했지만 현지 해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구한 사람이 정말 시할머니였구나.
서연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할머니는 모르시는 거지? 생명의 은인인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의식을 잃은 채로 서울로 갔으니까 누가 구했는지도 모르겠지. 서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할머니, 저 마을 어른들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때 일 기억하시는 분들이요. 글쎄, 다들 돌아가시거나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래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마침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순자야, 딸하고 손녀 데리고 왔구나.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1975년 여름에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서울 부부 구한 일이요. 김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그럼 기억하지. 그때 온 마을이 난리였어. 순자가 배부른 몸으로 사람을 구했다고. 다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기억나. 그 서울 영감이 돈 봉투를 들고 왔었는데 순자가 안 받았지. 돈 봉투요? 서연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 꽤 큰 돈이었을 거야. 그때 그 양반이 대기업 높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순자가 사람 구한 게 돈 받고 한 일이냐고 거절했어. 김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 서울 여자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나중에 남편이 혼자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어.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더라.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세요? 글쎄, 워낙 오래전 일이라. 아,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긴 했어. 김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물을 무서워하게 될 것 같다고. 제주도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 제주도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말. 시어머니가 제주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해요. 시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목숨을 빚지고 계신 거예요. 마을 회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시할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알리지? 믿으실까? 증거가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전복 칼도 있고 명함도 있고. 서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와 나란히 누워 있는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 시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한테 잘해주실까요? 글쎄, 모르겠다. 잘해주셔야 하는데. 생명의 은인의 딸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감사해 하실까? 아니면 더 불편해 하실까? 서연아, 엄마는 시할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외할머니의 위대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럼요. 외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임신 중에 목숨 걸고 사람을 구하셨잖아요. 창밖으로 제주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면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50년 만에 밝혀지는 이 인연을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시할머니께 말씀드려요. 서연이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딸이 내 편이 되어주는 서연이가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서연이와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93세의 해녀 출신 강 할머니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할머니, 저 순자 딸 미진이에요. 아이고, 순자 딸이구나. 어디 보자, 엄마 닮았네. 강 할머니는 희미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1975년 여름에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 여자 구한 일이요. 강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그날을 어떻게 잊겠니? 내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 서연이와 저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파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 우리도 물질을 포기하고 나오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지.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젊은 여자가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었어. 남편은 바위 위에서 소리만 지르고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순자가 먼저 뛰어들었어. 어머니가요? 그래. 근데 순자는 그때 임신 8개월이었어. 배가 남산만 했지. 우리가 말렸는데도 이미 물속으로 뛰어든 뒤였어. 강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큰 배를 이고 파도와 싸우는 순자를 보면서 우리는 둘 다 죽는 거 아닌가 무서웠어. 근데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 여자를 끌고 해변까지 왔는데 순자도 거의 기절할 뻔했지.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물을 많이 먹어서 의식이 없었어. 순자가 인공호흡하고 가슴을 눌러서 겨우 살렸지. 그러고는 순자도 주저앉아 버렸어. 어머니가 다치신 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괜찮았어. 근데 그날 밤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 우리가 병원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래도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지. 강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너야, 미진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를 구하신 거였습니다. 순자가 나중에 그러더라. 뱃속에 아기가 힘을 줘서 그 여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너도 그 여자를 구하는데 한몫한 거야.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시할머니를 구한 거네요? 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 나중에 와서 엄청난 돈을 주려고 했어. 당시로는 집 한 채 값이었지. 순자네는 그때 정말 가난했거든. 그런데 안 받으셨어요? 그래. 순자가 그랬어. 사람 목숨의 값을 매길 수 없다고. 그리고 뱃속 아기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어머니의 그 고귀한 마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남자가 그러더라. 아내가 정신 차리면 꼭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근데 안 오셨죠? 그래. 소식이 끊겼어. 순자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가끔 그 여자가 건강한지 궁금해하긴 했어. 강 할머니가 낡은 상자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때 오려둔 거야. 혹시나 해서. 신문에는 동아그룹 전무부인 제주 휴양중 사고 극적 구조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흐릿한 사진도 있었는데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재벌가 안주인이 됐다고 들었어.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더라. 근데 제주도는 다시 안 왔어. 서연이가 신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중요한 증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마당에서 전복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목숨 거셨구나. 저까지 품고 계시면서 어머니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때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시어머니예요. 제 시어머니를 어머니가 구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정말이니? 네, 확실해요. 모든 증거가 다 맞아떨어져요. 어머니가 전복 칼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 그때 구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그 사람은 어머니를 무시하고 저를 구박하는데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진아, 사람이 베푼 선행은 돌아오는 법이야.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며느리로 산 것도 다 인연이야.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오면 용기가 생기는 법이야.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바닷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구한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엄마, 내일 서울 올라가면 바로 시할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서연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외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날 얼마나 용감했는지.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시어머니께 알려야 한다고. 그래야 어머니의 고귀한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50년 전 그날도 이런 바람이 불었을까요? 어머니가 큰 배를 안고 파도와 싸우던 그날에도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합니다. 50년 만에 밝혀지는 이 진실을 과연 시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서연이가 핸드폰을 들어 우리 셋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한 3대의 여인들.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외할머니, 내일 아침에 공항까지 배웅 나오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별이 빛나는 제주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맞닥뜨릴 진실의 순간을 준비하며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전복 칼과 사진들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과연 받아들이실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할머니께 말씀드려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연아,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보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마침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서재에서 나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민준이도 공부를 마치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짧게 말해. 피곤해.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1975년 여름에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신 적 있으시죠?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니? 그때 바다에서 사고 나셨잖아요. 파도에 휩쓸리셔서.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 엄마가 뭔 쓸데없는 조사를 한 거야? 할머니, 그때 할머니를 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만해. 그 얘기 꺼내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구하셨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서연이가 준비해온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1975년 해변 사진, 신문 기사, 그리고 명함까지. 이게 뭐야? 이런 걸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야? 시어머니가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을 어르신들도 다 기억하세요. 외할머니가 임신 8개월에 목숨 걸고 할머니를 구하셨다고요. 닥쳐. 그런 일은 없었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복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전복칼의 이니셜 Y, J, H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상자에서 하나 더 꺼냈습니다. 오래된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건 그날 어머니가 바다에서 잃어버린 반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주워서 보관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반지를 보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1975.5, 15P, S, JY, J, H를 보고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건 내 반지가 맞아. 그날 잃어버린. 남편이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어머니,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인정하지 못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목숨 걸고 어머니를 구했어요. 그것도 저를 임신한 채로요. 그래서 뭐? 내가 고마워해야 해. 천한 해녀한테?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천한 해녀요? 그 천한 해녀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50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 여기 없었다고요. 미진 씨,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무시하시면서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 은인의 딸을 30년 동안 구박하시면서 민준이도 나섰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세요. 외할머니가 생명의 은인이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들 날 몰아세우는 거야? 그래, 맞아. 그날 나를 구한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게 그 여자인지는 몰랐어. 몰랐어도 이제는 아시잖아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남편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진이 어머니가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 어쩌라고. 시어머니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구해달라고 했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런 굴욕은 안 당했을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숨을 구해준 분한테 굴욕이라니요? 넌 모를 거야. 평생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아온 내가 시골 해녀한테 목숨을 비쳤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자존심이요? 제가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인정해. 만족해? 어머니, 남편이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뭐? 내가 나한테 실망? 네, 실망이에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제 어머니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다들 날 버리는구나. 내 아들까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가족을 밀어낸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과하세요. 엄마한테 그리고 외할머니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계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싫어. 다 싫다고.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들춰내는 거야? 온 가족이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남편은 한숨만 쉬고 서연이와 민준이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집안을 깨트린 건 아닐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어야 했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고 어머니의 희생은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하고 고귀한 분인지 그것만 인정해 주셨으면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 사람이 날 구했다는 거. 하지만 인정할 수 없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래. 나한테는 그게 전부야.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이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새벽 3시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밤새 우신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못 주무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어머니, 파도에 휩쓸려가는 꿈, 숨이 막혀 죽어가는 꿈, 그리고 누군가 날 끌어올리는 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서울 병원이었고 성준 씨가 해녀가 구해줬다고만 했죠. 그래서 제주도를 싫어하신 거군요. 무서웠어요. 그곳에 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뻔했다는 게.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제주도 가야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을 만나야겠어요. 50년이나 늦었지만 어머니 정말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생명의 은인의 딸을 그렇게 괴롭혔으니.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예약해줘.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더 늦기 전에 가야 해. 서연이와 민준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제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가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서워요. 50년 만에 다시 가는 그곳이.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운전할게요. 차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작게 신음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그곳이에요. 드디어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망설였습니다. 못 들어가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미진이구나. 그런데 왜 또 왔니? 어제 갔잖아.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그때 시어머니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수수한 한복을 입으셨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남편과 서연이, 민준이가 놀라 달려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50년 전 어머님이 구해주신 그 못난 여자예요. 어머니가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어나세요. 왜 무릎을 꿇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도 모르고 어머님 딸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도도한 시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5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머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그때 임신 중이셨다면서요? 뱃속 아기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저를 구하셨다면서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저를 구했군요. 이 손이 제 목숨을 건졌어요. 아이고, 그만하세요. 창피해서 어쩌나.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그 어떤 대저택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따님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미진이가 고생했죠. 알아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가 전복죽을 끓여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천한 음식이라고 했으니 괜찮아요.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죠.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따님이 정성껏 끓인 것도 이렇게 맛있었는데 제가 못된 시험이라 몰랐어요. 서연이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외할머니, 시할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세요. 알아. 다 보여.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나중에 외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벌써 용감해. 할머니한테 할 말 다 하잖아. 시어머니가 낡은 전복 칼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이걸로 저를 구하신 거군요. 그때 쓰던 칼이에요. 이제는 못 쓰지만 추억이라 보관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전복 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용서를 구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어머님을 무식하다고 천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분이라는 걸. 어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다 잊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두 어머니가 손을 맞잡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돌아 드디어 만난 두 사람. 바다가 맺어준 인연이 이제야 제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진아, 고생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바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요. 50년 전 그 바다에 우리는 모두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다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주셔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바다는 무섭기도 하지만 생명을 품어주기도 해요. 50년 전 그날도 바다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진짜 어머니가 될게.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 시어머니가 다시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남은 생은 어머님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에이, 무슨 은혜를 갚아요.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죠. 세 세대의 여인들이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딸.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도 이런 노을이 졌을까요? 어머니가 큰 배를 안고 파도와 싸우던 그날에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으로서. 제주에서의 화해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제주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시곤 했습니다. 미진아, 이번 주말에도 제주 갈 거지? 어머님이 해녀복 준비해 놓으셨대. 시어머니의 말에 놀라 돌아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75세의 시어머니가 해녀가 되겠다며 어머니께 물질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바다가 위험해요. 괜찮아. 어머님이 옆에 계시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바다가 무섭지 않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롭던 눈빛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다시 제주로 갔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은 꼭 제주를 찾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왔구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매번 그러셨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에이, 맨날 인사할 거 없어요. 이제 편하게 대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치 친어머니를 대하듯, 아니 그보다 더 정성스럽게. 어머님, 오늘 물질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죠?
정혜 씨 정말 할 거예요? 나이도 있는데 위험해요. 어머님 나이에도 하시는데 저라고 못할 거 없죠. 어머니가 준비해둔 해녀복을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명품만 입던 시어머니가 검은 고무옷을 입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 시할머니 멋있으세요. 서연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주 해녀 같아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시어머니께 물안경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숨이 차면 바로 올라와요. 네, 어머님. 두 어머니가 나란히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전 이 바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야 제대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거 좀 봐요. 시할머니가 정말 물질을 하고 계세요. 민준이가 놀라며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설프지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남편도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소라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으로 잡았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우리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정혜 씨 재능이 있네요. 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어머니가 잡은 소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비록 작고 볼품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평생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음 날은 반대로 어머니가 서울 대저택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기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대저택 현관에 들어서시며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집에서 우리 미진이가 살았구나. 어머님, 이제부터는 여기도 어머님 집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전복죽 끓이는 법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미진이가 끓인 것처럼 맛있게 하고 싶어요. 두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정겨웠습니다. 거칠지만 능숙한 손놀림의 어머니와 어설프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시어머니. 아이고, 정혜 씨, 전복은 이렇게 손질해야 해요. 아, 네. 이렇게요. 그래, 맞아요. 잘하네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분의 웃음소리에 온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게, 꿈만 같아. 저녁 식탁에는 두 어머니가 함께 만든 전복죽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도 오랜만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오, 이게 그 유명한 전복죽이구나. 시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맛있네. 우리 사돈 어른 솜씨가 대단하시구만. 아이고, 과찬이세요. 어머니가 쑥스러워하셨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새로 만든 액자였는데 그 안에는 1975년 해변 사진과 최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진을 거실에 걸어둘 거예요. 우리 가족의 시작과 현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밤 어머니가 처음으로 대저택에서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손님방을 정리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방에서 자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어머님이 편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 모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하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50년 된 전복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보렴. 네, 할머니. 이 전복칼은 이제 내가 가져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연이도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해. 너는 우리 가족의 진실을 밝혀준 아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 가족의 역사를 이어갈 아이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가지는 게 맞아. 우리 가족을 이어준 소중한 물건이니까.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전복 칼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 시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내 딸에게 물려주렴.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미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어머니, 내가 30년을 참아준 덕분에 내가 깨달을 수 있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어머니가 우리를 모두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저 의사 되면 제주도에 병원 세울 거예요. 해녀 할머니들 무료로 진료해 드리려고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기특해라. 남편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제주도에 집 지어서 두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각자 살아야지.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차갑게만 느껴졌던 이 대저택이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50년 전 제주 바다에서 시작된 인연. 어머니의 용기와 희생으로 구해진 한 생명. 그것이 돌고 돌아 오늘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제가 받은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게요. 은혜는 무슨, 그냥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두 어머니가 맞잡은 손,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생명의 인연이었고 용서와 화해의 약속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살 것입니다. 바다와 도시를, 전통과 현대를, 소박함과 화려함을 모두 품은 채로. 그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해녀 며느리와 재벌 시어머니가 만들어가는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 전복칼은 이제 서연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서연이도 자신의 딸에게 이 칼과 함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주겠지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구한 이야기, 그 며느리의 딸이 할머니의 아들과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를